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장외 집회에 나섭니다. 지구당 부활론에 대한 정치권 찬반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오늘 오후에 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각각 서울역 그리고 용산에서 엽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강도 높게 여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네요. 네. 글쎄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했고 이제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이제 충분하게 여야가 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혹은 뭐 자신들이 관철하고자 하는 바를 뭐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이걸 굳이 장외로 끌고 나와서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대의민주주의를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제 국회 입성을 우리가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른바 인정을 해준 것인데 왜 그 합법적 도구 기관을 놔두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여론전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서울역 쪽에서 집회하고 조국혁신당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나눠서 집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일종의 뭐 대여론전이자 압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는 어쨌든 양당이 모두 이걸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데다가 21대 국회 마지막에 못다한 것을 22대 국회에 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뭐 장외 집회까지 나가는 걸 좀 과도하다는 전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뭐 정당이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나가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에 너무 매몰되거나 여기에 너무 말하자면은 당력을 다 쏟아붓는 경우에는 국민이 이러려고 192석을 줬냐고 다시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혹은 또 너무 지나친 이런 어떤 장외 정쟁에 대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병특검법을 재발의하기도 했고 이렇게 굳이 장외에서 집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혹시 했는데 역시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즘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관여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장관하고 이종섭 장관하고 수차례의 전화 통화를 한 내역들, 그다음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모든 관계자들이 전방위로 나서서 이 국방부와 이 수사 외압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불과 며칠 전에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재표결이 부검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관심이 높다. 그리고 빨리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거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이 법안을 지금 국민의힘의 자세를 보면 이 법안을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역시 또 뭐 패스트트랙에 올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연초까지 이 문제를 법으로 간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는가 또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관계들 또 정점으로 대통령까지 포함된다면 대통령까지 과연 공수처에서 조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당이 나서줘야 되는데 여당은 지금 대통령하고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지금 뭐 같이 어퍼컷 세레모니 박수치고 이러고만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회 내에서 정상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게 법안이 합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은 원하시고 계시고 그 국민의 목소리를 용산에다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애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슈 때문일까요? 일부 22대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축하난을 좀 거부하겠다는 릴레이를 벌이기까지 했더라고요. 예, 그게 뭐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릴레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충분히 저것도 정치적 의사의 표현일 수 있겠다. 특히나 지금 대통령께서 소통하고 또 4월 총선 직후에 있었던 그런 반성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인다. 어떤 대통령이 행동을 바꾸고
그 바꾸지 않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가 급기야 21%까지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물론 대통령이 새로 개원한 22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에게 축하의 난을 보낸 거 저건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방식을 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수용을 하셨죠. 그러나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금 저 난으로 저렇게 뭐 보낼 때가 아니다. 구체적인 것은 행동을 바꿀 때고 그 행동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불통의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에서 받는 저 축하의 난은 그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또 항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정부 여당 그리고 범여권과의 대치 전선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조국 대표, 민주당 김원희, 최민희 의원까지 SNS에 이 축하난 좀 거부 의사를 밝히겠다 강한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보셨습니까? 저는 뭐 옹졸한 정치를 떠나서 약간 소화적 대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전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 다 개개인 헌법기관이니까 모두에게 보낸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22대 국회가 우리 정부 여당과 그 국회가 협치해서 잘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예. 정말 그 개인적 감정으로 사람 호불호를 따져서 보냈으면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보내고 싶었겠어요? 그건 다 보냈잖아요. 이거는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겁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보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적 감정으로 받아들인 거죠. 난 안 받겠어. 심지어는 버립니다라는 쪽지를 붙인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버리면 그 어디로 갑니까? 그럼 쓰레기장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그런 대응들은 매우 저는 현명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저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되면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대통령 향해서 협치하자고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그걸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서 대통령이 내민 공식적인 손조차도 뿌리치는데 무슨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짧게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서 그냥 알았다. 내가 흔쾌하진 않지만 수용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이게 헌법기관의 자세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지 저는 너무 현명한 자세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권 도전이 유력시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해보죠. 이번 주에 김은국 씨와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총선 지원 유세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이 발언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나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하면 한다라는 언급을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 결심을 확실히 굳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총선 이후에는 뭐 다들 총선 당권 도전이 아마 50% 이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점 올라와서 70% 가까이 된다고 보고 네. 예. 제가 보기에는 6월 말이 되면 아마 공식 기자회견 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점점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와 그다음에 발언 수위 그다음에 만남의 대상들도 점점점 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네. 저는 충분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의 준비가 끝났는데 저는 그렇지만 관건은 하나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출마를 언제 할지 선언 언제 할지 결심을 또 굳힌 것을 언제 알릴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조건이 저는 충족돼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 최혜병 특검에 대한 문제와 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를 본인이 입장을 밝혀줘야 합니다. 이걸 두 개를 피해 가서는 당권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당권 주자들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데다가 이 자체가 22대 국회 들어서 가장 핫한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국민의힘의 당권, 비대위원장도 아니라 이제 정식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자신의 철학, 그다음에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않고는 저는 나올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투 트랙일 겁니다. 이렇게 이른바 접견 정치 혹은 뭐 만남의 정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이제 입장을 계속 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한 트랙은 내가 이 수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네. 이거는 중요한 게 윤 대통령과의 관계. 그다음에 앞으로 그럼 대권까지 가겠다면 중도층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두 이슈이기 때문에 이 두 이슈를 피해 가서는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나왔을 것이냐 아마 그게 지금 최대의 고민일 겁니다. 지구당 문제 이런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 두 개는 여권에 가장 민감한 어떤 휘발성이 높은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개를 정리한 다음에 저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일단 그 두 가지를 언급하셨으니까 지난 국회에서 거의 당론으로 해병특검법을 이제 거부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것과 더불어서 연금개혁법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방향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좀 보십니까? 글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KC 인증 해외 직구 네. 금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지구당 부활 문제까지도 지금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해병대원 특검법하고 또는 뭐 지금 뭐 국민연금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켜가고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언제까지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방금 전에 저기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비껴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얘기해야 할 문제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여기에서 좀 전에 나는 할 말 하고 싸움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게 야당을 대상으로만 얘기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까지를 포함한 얘기인지 잘 네. 모르겠어요.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한 갈등의 1차 시작점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당대회 출마해서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다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얘기는 하게 되지 않을까 또 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라고 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때 당시에는 좀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안 만났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좀 봉합을 위해서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근실 내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총선이 끝나고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에 만남을 요청했을 때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만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 총선 끝나고 2달 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여진 모습들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이제 가수 김은국 씨까지 만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만남들을 하고 있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SNS에 이렇게 글을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고 안 만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따진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 보입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는 당권 도전 가능성이 70%로 네.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가수 김은국 씨도 총선 때 많이 도와줬던 이후에 좀 다시 그렇죠. 만남을 가졌고요.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사실 정부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나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을 생각하는 그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라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네. 좀 봉합을 해 나갈 것이라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만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대표 출마한다고 쳐요. 근데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2가지 선제 조건을 걸었지만 관계는 직접 풀어야 됩니다. 자 여당은 한 몸이잖아요.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과 당은 뭐 건강한 긴장 관계를 하든 뭐 약간의 대립 관계를 하든 뭐 어쨌든 협력 관계여야 합니다. 그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협력 관계와 긴장 관계 동시에 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데 대통령과 지금 이 어색한 침묵, 어색한 동거를 그럼 정리 안 하고 합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아마 이 두 이슈가 정리될 무렵에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대통령에게 먼저 그동안 많이 좀 성찰의 시간도 있었고 많이 회복됐으므로 찾아뵙고 싶다라는 의사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면 이제 저는 이미 그 출마가 확정적으로 저는 보는 건데 네. 어쨌든 이거를 비껴가거나 또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그러니까 남은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기사가 나오는 순간 저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출마의 선언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만나지 않고는 이거 피해갈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꺼내든 이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죠. 이미 뭐 정경유착, 불법 선거자금 문제 등으로 폐지가 됐던 것이었는데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이 취약한 지역 조직에 있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를 꺼내서 약간 의외로 받아들인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우리 2002년 차떼기 사건 많이 기억할 겁니다. 예. 당시 수사검사였어요. 그래서 차떼기 사건을 이른바 수사하면서
아, 이게 국회의 어떤 그 정치권의 돈 문제와 지구당의 폐해 문제가 있구나. 결국 중앙당과 지구당이 돈으로 연결된 고리가 있어서 이걸 차단하자면 안 되겠구나는 개인적 생각을 가졌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게 왜 나왔을까? 이게 2004년도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죠. 이른바 정치개혁법,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개혁법을 통과하는데 간단히 이 법은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돈은 묻고 입은 푼다가 그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우리 정치에 뉴모멀로 이제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왜 다시 이어서 돌아가자고 하느냐. 한동훈 위원장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그 당권에 도전하는 욕심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80여 명 되는데 전국 254개 지역 지구당 가운데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가 원외예요. 원외 위원장들은 이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한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천목회 이런 한 위원장을 지지한다는 원외 그룹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1호 공약인 셈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함으로써 저는 말하자면 이제 그동안 정치 개혁이 돈을 묶는 거였다면 이제는 진짜 이번에 제도 개혁은 이것들을 용인하면서 말하자면 정치권 진입 장벽을 많이 없애서 정치권 수혈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구당 부활로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두 가지를 던짐으로써 하나는 제도 개혁에 대한 문제와 하나는 본인의 당권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 이슈거든요. 당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다만 민주당도 호응을 해주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판을 깔아주게끔 민주당이 이걸까지 정말 다 받아줄는지 이 부분은 제도 개혁의 문제니까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고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의견 차이가 좀 있네요. 이 지구당 부활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이 각 정당에서 아주 오래된 민원 사안이었어요. 그만큼 이 지역에서 현실 정치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국민 눈높이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당시에 지구당을 뭐라고 했냐면 돈 먹는 하마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당까지 용인이 될 경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정치권의 비자금이라든지 각종 금품들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 20년 동안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정치권에선 여야가 손잡고 이걸 문제 해결할 수 뭐 법으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법보다 더 무서운 게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용인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럴 만한 시점이 되어 있을까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시는 눈빛이 지금 따뜻한 눈빛이 아니시잖아요. 여전히 고비용 저효율의 그 대명사 그러면 정치인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아무리 정치 개혁이다라고 이거를 포장을 한다 한들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회의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에 출마할지도 모르겠는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 민생 문제보다 더 앞서서 어떤 정당 개혁, 정치 개혁 이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와야 되는 시점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 여러 이슈에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단 22대 국회는 개원을 했습니다. 1호 법안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각 당의 1호 법안들 어떤 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이잖아요. 여당인데 왜 자꾸 이른바 어젠다, 이슈를 자꾸 야당에 뺏기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니까 뭐 저출생 대응 기획 신설, 그다음에 네. 뭐 금투세 폐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 실생활과 특히나 저출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연동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른바 그런 법안들을 이제 주포로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은 보십시오. 최상병 특검법안, 최혜병 특검법안 발의했죠.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특검이나 남발하라고 192석을 준 것 아니지 않냐. 너희 당신들이 계속적인 22대 국회 처음부터 물론 국민 여론이 일부 있으므로 말하자면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이 되지만 이건 어쨌든 뭐 국회가 개원돼서 속도조절할 될 문제인데 오직 특검에만 이렇게 매달리는 이른바 정말 조자는 헝칼 쓰듯이 정말 특검에만 이렇게 난무하는 이런 정치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책 이슈를 꺼내놨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을 꺼냈을 때 얼마나 우리 반향이 뜨거웠습니까? 왜냐하면 매일 특검이다 무슨 방탄이다 얘기하다가
무언가 이게 민생 아젠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의 반응이 뜨겁고 국민 여론도 좋았는데 저는 이걸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고 네. 봐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 이렇게 불분명한 특검에 남발할 게 아니라 정말 제3정당으로서 지속 가능한 정당인지를 입증해야 되는 저는 지금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이런 특검 편향은 오히려 독이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민생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 발의하면은 민주당 원내대표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화답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1호 법안들만 보더라도 조금 정쟁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언급이 됐는데 사실 원구성을 합의를 빨리 해나가는 게 좋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7일까지로 좀 던져놓고 표결 가능성도 시사했거든요.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잘? 지금 그 원구성은 뭐 협상을 지금 계속해서 여야가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7일 뭐 그 7일이라는 것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입니다. 네.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을 뽑고 그로부터 사흘 이내에 상임위원장들을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이긴 합니다만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여당이 얘기했던 그 소득 대체율 44%도 받았고요. 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그 차등 지원까지도 저희가 수용하겠다.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 여당을 돕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부 여당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우리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특검법 저지시키겠다 이거 하나에만 올인했던 게 정부와 집권 여당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국회의 22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구성부터 지금 입장을 굉장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법사위, 운영위를 네. 반드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초래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국회를 저지하는 거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들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국민들께서 국회에 기대하는 모습은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민생을 해결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빠르게 전달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효용성을 보여달라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여당에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국회를 정지시키는 이런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된다.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꼭 가져가겠다. 지난 국회에서는 전반기와 후반기의 위원장이 달랐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뭐 의회 독재다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1인 체제 정당이라고 국민이 비판하는 거는 아직까지 원내 협상도 안 했잖아요. 대표단이 만나서 원구성에 대한 어떤 전략적 단위도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딱 떨굽니다. 무조건 해라. 이게 무슨 이게 민주정당입니까? 각 당의 원내대표단이 좀 협상을 해서 이게 뭐 말하자면은 문제가 꼬이거나 봉착됐을 때 대표가 어느 정도 출구를 열어주는 건 맞지만 처음서부터 그 시한 넘기지 말라고 얘기한 거는 강행 처리하라는 얘기거든요. 지난번 국회가 그랬습니다. 21대 국회가 처음에 하도 이게 난항 겪다 보니까 민주당이 다 가져갔어요. 상임위를. 그래서 1년간 했었습니다.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2021년 4.27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참패합니다. 서울시장을 내줍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민주당이 민심에 우리가 역행했다고 하면서 반성하면서 국민의힘에 그 반 나눠주는 이제 상임위 위원장 배분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민심의 철퇴를 맞은 다음에 바뀌어졌는데 전 이번에도 그래요. 국민의힘이 너무 무리하게 저는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다수당이 민주당이 맞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당신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다 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법사위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나머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의회 정치의 기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상임위 배분해서 얻어내야 되겠지만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여지를 열어두지 않은 채 처음부터 차단하고 협상하겠다는 건 그건 협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나마 정치의 본령, 정치의 복을 조금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